예, 이번 시간에 학습할 파트는 네트워크 기반 공격 기술의 이해 및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의 공격, 공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실제로 이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서 어떤 공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공격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네트워크를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네트워크의 규모가 큰 경우에 대규모의 네트워크일수록 네트워크가 좀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대규모의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예, 그만큼 공격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어, 많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호스트들이 전부 다 이제 공격 대상이 되겠죠. 예, 그래서 공격 지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네트워크상에서의 취약한 점이 뭐냐면 네트워크상의 공유. 예, 실제 이제 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자원이나 또는 어, 뭐 여러 가지 자원들, 뭐 이런 것 등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개별 PC에 비해서, 개별 컴퓨터에 비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공유 자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용자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취약점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자체가 시스템이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시스템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떤 단일 컴퓨터 시스템에 비해서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취약점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위협 요소들을 좀 어떤 유형을 좀 보면은 수동적 유형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수동적인 공격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능동적 공격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그 수동적인 거는 이제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요. 직접적인 피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트워크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파괴한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직접 뭐 이렇게 바로 도난을 당한다든지 어떤 물리적으로 그런 경우가 이제 직접적인 공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능동적 공격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통신 회선상에 있는 정보를 변조를 한다든지 또는 위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죠. 그 통신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는 직접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동적 공격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예, 데이터의 무결성을 그 확보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암호화를 잘 해야 되겠죠. 암호화를 통해서 이런 변조나 위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응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수동적 유형이라고 하면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거죠. 예. 정보를 허락 없이, 그러니까 어떤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정보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예. 통신 해선상에 있는 정보를. 그래서 이제 제3자,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는, 인가되지 않는 제3자가 접속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데이터 암호화도 역시 필요하겠고, 그리고 기밀성을 보장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수동적 방법은 탐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탐지에 어려운 점이 있고, 능동적 공격인 이러한 변조나 위조는 탐지하기가 쉬워요. 바로바로 정보가 변조가 되고 위조가 되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쉽고요. 그러니까 수동적 공격의 유형에는 뭐 스니핑 또는 뭐 도청 뭐 이런 것 등이 다 어, 수동적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능동적 유형에 해당되는 공격이라고 하면 변조 또는 재존성하는 공격이라든지 그리고 다루게 될 도스, 디도스 뭐 이런 것
이런 것 등이 전부 능동적 공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그 공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음, 도스 공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도스. 이 도스는 어, 서비스 거부 공격이란 뜻이에요. 서비스 거부. 그래서 얘는 denial 거부라는 의미죠. of 서비스. 서비스 거부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웹 서버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서버가 해당 서버가 뭐 다운이 된다든지 하면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서버를 마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도스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 어, 많은 부하를 주는 거죠. 오버헤드가 발생하도록 해서 더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많은 일시적으로 많은 어떤 그러한 접속을 유도를 합니다. 접속을 유도를 해서 네, 아예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자원을 소모하도록 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하는 공격. 근데 여기에는 이제 TCP SYN 어택 방법이 있고요. Ping of Death라고 하는 공격 방법이 있고, 랜드 어택, teardrop, 그다음에 스머프 어택과 같은 이런 공격이 도스 공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스 공격에는 뭐 디도스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자가 어떠한 단일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이제 도스의 공격이고요. 디도스의 이 D는 디스트리뷰트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 분산된 어떤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산 서비스 거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어, 그러니까 얘는 도스 공격 같은 경우는 단일 컴퓨터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라면 어떤 한 서버에 디도스는 분산된 여러 시스템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산된 다수의 컴퓨터. 이때 이 다수의 컴퓨터들은 전부 다 그 조종을 받는 좀비 PC에 해당이 됩니다. 좀비 PC. 그래서 어떤 해커가 다 조작을 하는 얘를 조종을 하는 거죠. 한쪽으로 서버를 다운시키도록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디도스입니다. 도스 공격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하는 공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딩이라고 해서 어, 플러딩을 유발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유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도스 부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서비스 거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 TCP SYN 어택 공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중간에 바로 이제 플러딩이 빠졌습니다. TCP SYN 플러딩, TCP SYN 플러딩 어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SYN 플러딩이라고 하는 거는 TCP 연결 그 과정이 우리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3way 핸드쉐이크 방식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자, 핸드쉐이크 방식, 요거 아주 많이 나오는 요거입니다. 그 공격자가 다량의 씬 패킷을 서버로 전달해서 서버의 대기 큐를 가득 채워버리면 이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가득 채워서 새로운 클라이언트 연결 요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격 방법이 되겠습니다. 디스레이 핸드쉐이킹 과정에서 이제 하프 오픈이라고 그래서 하프 오픈 반을 열어놓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상대방에게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채 연결을 닫아버리거나 또는 중지할 때 이때 반 오프 즉 반 개방
반개방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 한쪽에서는 established,라고 하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반면에 다른 장비는 완전히 closed가 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다른 쪽은 closed, 또 다른 한쪽은 established, 이런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떤 임시 상태에 일단 머무르는 어떤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이런 두 장비는 서로 완전히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프 오픈 반개방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반개방 그 시도라고 하는 요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공격하는 방법이 바로 요 씬 플러딩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씬이 넘쳐나기 때문에 반 개방이라고 하는 요 상태에 대해서는 반 개방 연결 상태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요 그 대기 큐가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에 대한 외부의 접속 요청을 받지 못하는 상태, 이제 거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예, 요청하는 요청 패킷인데 공격자가 이 씬이라는 다수의 많은 패킷을 어, 그, 그 해당 그 목적 PC 목적 서버에 공격을 하는 거,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 대상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요거에 대한 씬 액널러지를 보내줘야 되겠죠. 이 씬 액널러지 신호를 어, 보내게 되는데 이때 공격자가 요 액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액 신호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내지 않게 되면 해당 이 시스템은 어떻게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이게 올 때까지 액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반오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TCP 기반의 서비스, 뭐 웹 서버, FTP 서버, 메일 서버 이런 것 등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TCP 기반의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TCP 프로토콜이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연결을 먼저 맺어야 하는 그 특징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TCP는 미리 논리적으로 연결을 어,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취약점을 노린 겁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세하게. 어, 씬 플러딩. 자, 요거는 이제 필기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요. 실기 시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 그러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씬 플러딩 어택. 자, 얘는 일단 뭐 이쪽 연, 연결 요청을 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한쪽은 서버라고 하면 스레이 핸드쉐이킹 방식은 먼저 자 요청을 하죠. 씬에 대한 요청을 하고 씬 패킷 요청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씬 패킷 요청 그 다음에 얘는 씬 패킷에 대한 서버는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스레이 핸드쉐이킹 방식이죠. 자, 그런데 이때 요 씬 패킷을 보낼 때 씬, 씬 플러스 액이죠. 그리고 액놀러지를 보내는데 이 액놀러지를 이제 보내지 않는 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자가 이 씬이라고 하는 요 패킷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씬 패킷을
보내는데 이때 또 중요한 것이 이 씬 패킷이 위조된 씬 패킷이 됩니다. 요게 위조된 씬이 패킷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패킷 보낼 때는 그 주소, 그러니까 해당 요 송신 주소 있죠? 송신 주소와 그 다음에 수신 주소를 이제 같이 설정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 송신 주소가 위조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 위조 어, 위조된 그 송신 주소로 서버에서는 다시 그쪽으로 액을 보내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그 위조된 송신 주소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액놀로지가 당연히 예, 날라오지 않겠죠. 그쵸? 근데 이러한 위조된 심 패킷을 다량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량으로. 그러면 서버는 그 패킷을 다 받아서 정보를 저장하고 예, 이 위조된 주소로 해서 계속해서 요씬 액놀로지 패킷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 위조된 송신 주소가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서버인 경우, 존재하는 IP 주소인 경우,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IP 주소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IP 주소. 근데 일반적으로 요 위조된 송신 주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IP 주소로 설정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 위조된 송신 주소가 만일에 실제로 존재하는 IP 주소라고 한다면 이 주소로 씬 액널리지 패킷을 받는 실제 이제 컴퓨터가 있겠죠, 호스트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얘는 씬 액널리지 패킷을 받으면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호스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 씬이 날라오면 요게 이제 서버에서 이쪽으로 보내겠죠. 그렇죠? 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위조된 IP에 주소가 있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액놀로지가 날라오면 얘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얘는 심패킷을 송신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라오면 얘는 리셋을 보냅니다. 리셋 패킷을 보내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연결 설정을 중단해야죠. 얘는 씬을 보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연결 설정을 중단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리셋을 보내기 때문에. 그러면 요 리셋 패킷을 받는 서버는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연결 설정 과정을 중단을 해버리고요. 이제 해당 그 테이블의 어떤 자료 구조를 해제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위조된 그 IP 주소가 송신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서버인 경우에는 연결 설정을 중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공격자들은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 IP 주소를 설정을 해서 그걸로 씬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IP 주소 또는 해당 서버가 너무 그 바빠서 그러니까 너무 그 하는 일이 많아서 서버가 너무 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 RS 패킷을 보내질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IP 주소의 서버는 당연히 이 리셋 패킷 보내지 않을 테고 실제로 존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버가 너무 바쁘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RS 패킷을 보내질 않아요. 그러면 이 서버는 어떻게 돼요? 계속 이 액놀로지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씬 액놀로지 요 패킷을 계속해서 재전송하면서 연결 설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도를 하겠죠. 이 서버에서는. 그렇죠? 이 액놀로지가 오질 않으니까.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요씬 패킷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씬 패킷이 계속 대기 큐에서 꽉 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응답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요신 액놀러지를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요청 사항이 계속해서 꽉 차기 때문에 다른 외부 접속
접속을 할 수 없는 외부 접속 요청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연결 요청이 거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심플러딩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런 걸 막기 위한 보안 방법으로는 보안 대책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 IP 주소에서 계속해서 이런 그 연결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어떤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임계치라고 그래요. 임계치. 그래서 스레스홀드라고 그래서 스레스홀드 요 값을 예를 들면 한쪽에서 하나의 IP 주소에서 연결 요청이 들어오는 수가 만일에 5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어,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 테이블스를 이용을 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임계치라고 그래요. 예, 최대 수치를 5로 설정을 해놓고 한 IP 주소에서 들어오는 연결 요청의 수가 5 이상이 될 경우에는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는 그런 대응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그 패킷이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여부. 패킷 위조. 그러니까 IP 패킷에 대한 위조. 예. 어, IP 패킷. 그러니까 주소의 위조를 필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P 패킷 위조 주소인지 이거를 필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필터링 과정은 보통 라우터에서 하게 됩니다. 라우터는 모든 IP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IP 주소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라우터가 패킷의 출발지인 IP 출발지 IP 주소가 있겠죠? 그 패킷의 출발 IP 주소 그 주소를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해서 그 주소가 위조된 그런 IP 주소 패킷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라우터가 이거를 가능하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라우터에는 이런 기능이 뭐 패킷 필터링 그 기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패킷 필터링을 사용하지 않는 라우터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라우터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위조 IP 주소에 대한 패킷 필터링 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보통 우리가 위조라고 하면은 요 이제 위조를 스푸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위조하는 걸 변조하는 걸 이제 스푸핑이라고 하는데요. 위조 스푸핑 스푸핑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용어는 스푸핑이라고 그래요. 스푸핑 우리말로 하면 스푸핑. 그래서 이러한 위조된 IP 주소면 스푸프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스푸프드 IP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한 패킷 필터링 그래서 IP 어드레스 패킷 필터링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라우터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공격을 좀 볼까요? 요 TCP/SYN 어택 아주 중요합니다. 예, 중요. 랜드 어택 공격이 있습니다. 랜드 어택은 인위적으로 송신자 IP 주소 및 포트를 목적지 IP 주소 및 포트와 동일하게 설정을 해서 트래픽을 전송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송신지 IP와 목적지 IP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의 부하를 유발하는 그런 공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보면 간단해요. 얘는 이 공격은 그러니까 이것도 씬 어택과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랜드 어택은 자, 랜드는 이제 뜻이 어떤 나쁜 상태에 빠지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동사로 사용하면 그래서 랜드 어택. 자, 요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출발지 주소와 IP 주소 요거를 이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출발지 주소를 이제 소스라고 그러죠. 소스 어드레스, 소스 IP,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IP 요 두 개 주소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주소 값은 공격 대상이 되는 공격 대상의 IP 주소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 두 개를 공격 대상의 IP 주소로 똑같이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 주소 값을 보내게 되면 결과가 이제 심플러딩과 같은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심플러딩 공격처럼 다수의 어떤 사용자 수를 증가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 수가 증가를 하게 돼요. 잠깐 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으면 자 일단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때의 소스 어드레스가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알기 쉽게 그냥 할게요. 1.1.1이었어요. 그럼 목적지도 1.1.1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거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을 해야 되는데 소스 어드레스가 11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자신의 주소란 말이죠. 이 서버의 주소가 111이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예를 이런 IP 주소는 없지만 자중에 이렇게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응답을 계속 자신한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패킷들을 여러 개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어떤 그러한 그 액놀로지를 보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CPU에 대한 부하가 걸립니다. CPU 부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럼으로써 더 이상 외부의 접속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랜드 어택 공격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보안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이 랜드 어택에 대한 대책, 보안 대책이라고 한다면 공격자가 보낸 그 패킷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랜드 어택에 대한 보안 대책 먼저 요거는 TCP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TCP 패킷 분석. 네, TCP 패킷 분석을 해줘야 되겠고요. 근데 분석을 하게 되면 일단은 IP 주소가 일단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주소와 주소가 동일한지, 그쵸? 송신지 주소와 동일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서, 그쵸? 목적지 주소가 같은지, 그리고 이제 또 이때 포트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트까지도 확인합니다. 포트도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스 주소가 내부 IP 패킷이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차단을 시켜버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격자가 보내는 패킷의 횟수, 그렇죠? 여기도 여러 번을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횟수를 음, 계산을 해서 일정 시간 내에 너무 많은 그러한 요청이 들어오게 된다면 얘는 랜더택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TCP 패킷 분석을 통해서 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라우터를 이용해서 패킷 필터링을 하면 됩니다. 패킷 필터링, 자, 이건 라우터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라우터에 이런 패킷 필터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정을 안 해놓은 그런 네트워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킷 필터링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시스템 어드레스와 그 다음에 어떤 소스 어드레스가 동일한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패킷에 대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우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시스템 관리자에게 그 보고를 함으로써
칩 차단 시스템에서 이런 IP와 IP 포트, 그러니까 IP 포트 이게 이제 다 동일할 수 있거든요. IP 포트와 그다음에 목적지에 있는 그러니까 소스 IP 포트와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에 있는 IP 요 포트가 동일하면 예, 팀 차단 시스템 저 뒤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뭐 IDS 이런 거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IPS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패킷들을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거쳐서 랜더 어택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랜더 어택 요 지금 요 공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패킷 필터링 하는 부분, 그 다음에 TCP 패킷 분석을 통해서 랜더 어택 공격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어, 대응책과 개념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험 문제에.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